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체의 자세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 중에서 귀 속의 평형기관인 전정 감각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신체의 균형 문제와 그 보상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기관은 우리 신체의 귀 안쪽, 즉 내이에 위치한 균형 감각 기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거나 머리의 위치가 바뀔 때 중력의 방향과 그리고 가속도, 특히 몸의 직선 움직임 및 회전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가속도를 감지해서 그 정보를 뇌로 보내줍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센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성 양측성 이 전정장애 환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양쪽 귀 안에 있는 이 전정기관이 모두 손상된 환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갑자기 밀리거나 또는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신체는 자동으로 근육을 움직여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를 자세 반응, postural response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양측성 전정장애 환자들도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의 균형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이 기본적인 근육 반응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 전정기관이 손상되었더라도 신체는 이 다른 감각, 예를 들면 이 발바닥의 압력이나 관절의 위치 감각, 그리고 근육 감각 등을 이용해서 신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 반응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양쪽 전정기관이 망가져도 다른 감각 시스템이 이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사람이 서 있을 때 흔들림에 대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이 균형 반응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밀리거나 균형을 잃을 때 이 근육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자세를 회복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귀 속의 전정기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정기관에서 오는 감각 신호, 즉 이 전정 감각 입력이 없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자세 변화를 감지하고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신체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졌을 때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는 이 자세 반응의 시작 자체는 전정 감각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 전정 감각은 몸이 밀리거나 흔들릴 때 자세 반응이 일어나도록 촉발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며, 대신 이 발바닥의 압력 변화와 근육과 관절에서 오는 체성 감각과 같은 이 다른 감각들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쪽 귀의 전정기관이 모두 망가져서 전정 감각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환자가 이 바닥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장치를 이용해서 바닥 지지면을 갑자기 앞쪽이 이렇게 들리도록 하면, 즉 바닥의 플랫폼 지지면을 위쪽 방향으로 약간 회전시키면 그러면 이 서 있는 사람은 몸이 뒤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관찰된 결과를 보면 전정 감각이 완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가 뒤로 기울어진 직후 약 150ms, 즉 0.115초 안에 발목과 목의 근육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정기관이 망가져도 다른 감각들 덕분에 해당 근육들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정기관이 없더라도 신체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근육을 활성화하는 이 즉각적인 반사 반응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정 감각만이 신체의 균형 반응을 일으키는 유일한 경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귀 속의 전정 감각이 완전히 망가져도 발바닥이나 근육에서 오는 감각 신호 덕분에 우리 신체는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발목과 목 근육 등을 움직여서 균형을 잡으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복기란 영어로 latency라고 하고요. 이 잠복기란 이 어떤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실제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만성 양측성 전정장애 환자의 경우 이 잠복기는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해당 환자가 바닥이 기울어지는 자극을 받았을 때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이 시간 자체는 건강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응 속도는 정상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의 진폭은 정상인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 근육이 실제로 얼마나 크게 활성화되어서 힘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이 반응의 세기는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응은 빠르게 시작되지만 반응의 진폭이 감소함으로 말미암아서 근육으로부터 생성되는 이 힘, 근력이 약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전정장애 환자의 경우 균형 방해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사 반응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반응의 강도, 즉 출력이 줄어들어서 반응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전정기관이 자세 반사의 개시보다는 자세 반사의 조절, 즉 크기 조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전정 척수 입력, 영어로는 vestibular spinal input이라고 하고요. 이 전정 척수 입력이란 이 귀 속의 평형 감각 기관인 전정 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중추신경계의 척수로 전달되는 신경 신호를 말합니다. 이 감각 신호는 우리가 머리나 몸의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척수를 통해, 즉 척수 수준에서 신체의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자세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연구에 따르면 자세 반응, 즉 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한 근육 반사 자체는 이러한 전정 척수 입력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리 말해 발바닥 압력 감각과 같은 다른 감각만으로도 신체의 균형 반사는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의 크기, 즉 근육이 얼마나 세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반응할지는 전정기관에서 오는 이 입력이 있어야 제대로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해하자면 이 자동차 브레이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를 세우는 이 브레이크 작동은 누구나 이 발로 밟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크의 강도, 즉 세게 밟을지 살살 밟을지를 제대로 조절하려면 이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해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ABS 같은 보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즉 이는 전정 척수 입력이 진폭을 조절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체의 균형을 잡는 이 반사는 다른 감각만으로도 일어나지만 그 반사가 이 적당한 세기로 나타나도록 미세하게 조절해 주는 것은 전정 척수 입력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지면에 서 있을 때 이 서 있는 바닥이 단단하고 안정적이라면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전정 척수계, 즉 전정기관에서 척수로 감각 신호를 보내는 이 신경 경로는 보통 크게 작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활성화됩니다. 즉 거의 대기 모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성으로 일측성 병변이 있는 환자는, 즉 한쪽 전정기관, 특히 이 미로, 레비린트라고 하는 이 미로가 갑자기 손상된 환자는 이 양쪽 귀의 균형 신호가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신체 흔들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손상된 미로 쪽으로 나타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좌우 전정기관이 균형 잡힌 신호를 뇌로 보내는데, 한쪽이 고장나면 신호가 불균형해지고, 그 결과 우리의 뇌는 마치 몸이 기울어져 있다고 잘못 인식하게 되고, 실제로도 손상된 쪽으로 몸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지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양쪽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은 마치 이 저울의 양쪽 접시처럼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양쪽이 똑같이 작용할 때는 신체가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그런데 한쪽 접시가 고장나면 일측성 병변이 생기면서 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듯이 사람의 몸도 손상된 쪽으로 기울어지며 흔들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평소 이 단단한 지지면 바닥에서는 전정 척수계가 크게 개입하지 않지만, 한쪽 전정기관이 갑자기 손상되면 이 좌우 신호가 불균형해져서 환자는 손상된 쪽으로 몸이 기울거나 흔들리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귀 속에 있는 뇌이, 즉 이 미로에는 전정기관이 있어서 이 머리와 몸의 위치 변화를 감지합니다. 오른쪽 및 왼쪽 뇌이, 즉 이 좌우 두 귀의 전정기관은 서로 균형 잡힌 신호를 뇌에 전달하며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를 뇌가 판단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좌우 두 귀의 전정기관으로부터의 감각 신호는 이 뇌관에 위치한 이 신경핵인 전정핵, 영어로는 vestibular nuclei라고 하는 이 전정핵으로 신호가 모입니다. 바로 여기 전정핵에서 좌우 신호를 비교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령을 척수로 보냅니다. 전정 척수 반사란 영어로는 vestibular spinal reflex라고 하고요. 이 전정 척수 반사란 전정기관에서 뇌로 그리고 다시 척수로 내려가는 빠른 반사 경로입니다. 이 반사를 통해서 몸의 중심을 잡고 근육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쪽 귀의 전정기관이 손상되면 좌우 신호가 불균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뇌는 몸이 기울어졌다고 잘못 인식하고 이 전정 척수 반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지는 자세 불안정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좌우 전정기관 신호의 불균형은 전정 척수 반사의 손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자세 불안정이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처럼 중추신경계로의 전정 감각 입력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 전정기관이 손상되거나 한쪽이 기능을 잃으면 뇌로 전달되는 평형과 머리 위치에 대한 이 정보가 비정상적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이 전정기관의 신호를 통해서 파악하는데, 만약 이러한 신호가 잘못되면 우리의 뇌는 머리가 실제와 다르게 움직였다고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는 이 균형을 유지할 때 전정 감각뿐만 아니라 시각과 이 체성 감각 정보를 함께 사용합니다. 즉 우리의 뇌는 전정 감각과 시각, 그리고 체성 감각에서 들어오는 이 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몸의 실제 위치와 움직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전정 신호가 잘못되면 시각과 체성 감각 정보를 뇌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통합하는 과정도 방해를 받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자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신체 균형을 잃는 현상이 나타나서 자세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이 하나의 내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신호가 잘못되면 이 나침반이 틀려서 눈과 근육 감각이 보내는 정보도 제대로 맞춰지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몸이 흔들리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전정 감각은 단순히 머리 위치를 감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각과 체성 감각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통합하는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정기관 신호가 비정상적이게 되면 뇌가 머리 위치와 움직임을 잘못 판단하게 되고, 또한 시각과 체성 감각 정보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서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일측성 전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전후 방향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바닥 지지면 위에 서게 하고, 이에 따른 자세 반응을 조사하는 경우, 즉 바닥이 움직이는 패턴이 일정해서 이제 앞으로 움직이겠구나 하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이 예측 가능한 균형 방해가 주어지면, 건강한 사람은 바닥이 앞으로 밀리면 몸이 뒤로 쏠릴 것을 예상해서 미리 근육을 준비하는 APA 반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체 변위, 달리 말해서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이 정도가 작습니다. 하지만 일측성 전정장애 환자들은 이 전정기관이 한쪽으로만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움직임이나 몸의 공간적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바닥이 앞뒤로 흔들릴 것을 알고 있어도 몸의 실제 움직임을 정확히 감지하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미리 근육을 적절하게 조절하기가 어렵고, 신체 중심을 유지하려는 반응이 늦거나 과장되며, 특히 결국 이 건강한 이 피험자보다 신체가 더 크게 흔들리는 신체 변이가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일측성 전정장애 환자의 경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도 이 신체 균형을 잘 못 잡아서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전정기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체 변이는 이 균형을 잃으면서 몸이 흔들리거나 이동하는 정도와 방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이 갑자기 앞뒤로 움직일 때 몸도 함께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뒤로 젖혀질 수 있는데, 이때 신체가 움직이는 모습, 움직임의 이 경로와 양상이 바로 신체 변이입니다. 전정 장애 환자의 경우 바닥이 움직일 때 신체가 더 크게 흔들리긴 합니다. 즉, 신체의 흔들림의 크기는 건강한 사람보다 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모양 또는 그 움직임의 패턴 자체는 건강한 사람과 비슷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바닥이 앞으로 움직이면 몸이 약간 뒤로 기울었다가 다시 회복합니다. 일측성 전정 장애 환자도 마찬가지로 뒤로 기울었다가 회복하는 흔들림의 양상은 비슷합니다. 단지 환자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커서 불안정하게 보일 뿐입니다. 보통 이 눈을 감으면 신체의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 해당 환자들은 눈을 뜨든 감든 신체 변이의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은 건강한 사람과 유사합니다. 즉, 시각 정보의 유무와 관계없이 몸이 반응하는 기본 메커니즘 또는 흔들리는 방식 자체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정장애 환자는 바닥이 움직일 때 신체가 더 많이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방법 또는 그 패턴은 건강한 사람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
모두 이 흔들림의 방식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예비 자세 조절을 나타내는 APA는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근육을 선제적으로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을 살펴보면 귀 속에서 이 머리 움직임과 몸의 기울기를 감지하는 이 감각 기관인 전정기관의 손상이 있어도 예측 가능한 균형 방해 상황, 예를 들어서 일정한 패턴으로 바닥이 앞뒤로 움직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신체 균형을 어느 정도 잘 잡을 수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전정 감각 입력이 손상되어도 APA가 작동하면 신체 균형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APA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APA는 전정기관으로부터의 감각 정보가 없어도 다른 감각, 예를 들어서 뭐 시각이나 채성 감각 등 이런 감각들을 바탕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즉, 전정 감각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인체는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미리 근육을 조정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신체 균형을 유지할 때 전정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APA라는 이 사전적인 이 준비 반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정기관이 양쪽 다 손상된 상태인 양측성 전정 손상 환자의 경우 머리 움직임이나 몸의 기울기를 감지하는 전정 신호가 거의 없어집니다.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체성 감각은 근육과 관절 및 피부에서 들어오는 몸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감각 정보입니다. 이 감각 정보는 뇌와 척수로 전달돼서 신체의 자세를 조절하는 하나의 피드백 회로, 즉 하나의 어떤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를 체성 감각 고리라고 하고, 뭐 영어로는 proprioceptive loop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몸이 기울어지면 이 바닥에 이 몸이 기울어지면 이 바닥에 이 발바닥의 압력이 어느 쪽에 더 실렸는지를 감지해서 이 신체의 무게 중심을 다시 조정하는 반사가 이 체성 감각 고리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이 감각고리 또는 이 감각 피드백 회로의 이 증폭이라는 것은, 뭐 증폭은 영어로 gain이라고 하는데, 이 증폭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어떤 신호의 민감도 또는 반응 강도를 말합니다. 즉, 전정 신호가 사라지면 우리 인체는 이 남아있는 다른 감각, 특히 이 체성 감각을 더 강하게 확대해서, 즉 체성 감각 신호를 더욱 증폭시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발바닥 압력이나 관절 위치 또는 근육 장력 같은 이 체성 감각 정보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체 균형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보상 전략을 쓰는 것이죠. 종합하면 이 전정 신호가 없어도 우리 인체는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발바닥이나 근육 그리고 관절 등에서 오는 감각인 체성 감각 신호를 우리의 뇌가 평소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조절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체성 감각 고리의 증폭을 증가시키는 조절 과정입니다. 우리 인체의 균형 유지 시스템은 신체 균형을 유지할 때 세 가지 감각 정보를 사용하는데, 머리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전정 감각과 눈을 통해 주변 환경과 자신 위치를 파악하는 시각 정보, 그리고 근육과 관절로부터의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체성 감각, 이 세 가지 감각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 중에서 하나가 손상되면 나머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정 감각이 손상되면
우리의 뇌는 시각과 체성 감각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즉, 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불안정하니 대신 눈과 근육 및 관절 등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더 크게 신뢰하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감각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ensory compensation 이라고 하고요. 이 감각 보상이라는 것은 이 손실된 감각 입력을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 다른 감각 입력으로 메꾸고 활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쪽 전정기관이 손상된 환자는 머리 움직임에 따른 균형 감각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이 해당 환자들은 체성 감각과 시각 정보를 더 민감하게 사용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전정 감각이 손상되어도 우리 인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다른 감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체 균형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 보상의 한 예입니다. 전정 감각이 손상된 사람은 평소에는 시각이나 체성 감각 같은 다른 감각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체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똑바로 서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나타납니다. 첫째, 이 다른 감각이 제한되거나 왜곡될 때, 예를 들면 어두운 곳이나 즉 시각 정보가 부족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푹신한 매트 위에 서 있을 때와 같은 이 체성 감각이 이 불안정한 상황 등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서는 시각이나 체성 감각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므로 전정 감각이 없는 환자는 훨씬 더 불안정해집니다. 둘째, 일상적인 움직임이나 자세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자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개를 숙여서 바닥에 물건을 줍는 자세라든지 걸어가면서 옆으로 돌아보기 또는 몸을 비트는 자세 취하기 등 이 머리와 몸을 움직일 때는 이 전정 감각이 균형 조절에 크게 관여하는데 이 기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움직임이나 자세의 변화가 있게 되면 자세 불안정성이 쉽게 드러납니다. 정리하면 평소에 똑바로 서 있을 때는 다른 감각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시각이 차단되거나 바닥 지지면이 불안정한 상황과 같이 다른 감각이 조작되거나 제한적일 때는 감각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자세 불안정성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나 몸을 움직이는 이 복잡한 자세에서는 전정 감각이 특히 중요한 순간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자세나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정 감각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자세 불안정성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체의 자세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 중에서 이 귀 속의 평형기관인 전정 감각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신체의 균형 문제와 그 보상 메커니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